컨버세이션스에서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현재 미술계 이슈를 소개하고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디스커버 AI 아트와 아티스트 대담 두 가지 섹션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트부산 컨버세이션스 프로그램의 마지막 피날레 장세희 작가님 모시고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컨버세이션스 프로그램은 특별히 부스 현장에서 작품을 직접 보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작가님 본인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디오 아트 작업하고 있는 장세희입니다. 네, 아트부산의 특별전 중에서 이렇게 약간 큰 규모로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고 계시는데 이 부스는 어떻게 기획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에 저희 지금 작업 많이 도와주신 갤러리 구조 유진희 대표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아트부산의 서류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전시를 하게 되었고 갤러리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좀 편하게 잘 하게 됐어요. 네, 기획하시는 단계에서 지금 미디어 월도 서 있고 또 벽면으로는 부분적으로 매핑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스의 형태에 맞게나 아니면 이렇게 특별히 큐레이션을 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원이 메인 비주얼이거든요. 비디오를 통해서 나오는 백그라운드들이 옆에 랩핑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 이게 조도가 조금 더 낮다면 잘 보일 텐데 페어 특성상 새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미지를 통해서 옆에 있는 공간을 같이 좀 느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된 이것입니다. 네, 지금 직접 다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 장르 혼합으로 전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가님 본인 스스로도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시기도 하고 아트 디렉터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이전에 네온 작업도 하시고 또 법주사 매핑 작업도 하시고 또 비디오 아트 작업도 하시고 되게 다양한 장르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장르를 도전하고 작업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는 매핑 작업을 시작으로 미디어를 하게 됐는데 보통 비디오를 제작을 했을 때 매핑을 하면 모니터 밖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술에서 좀 매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기존에 작업하는 화면이 아닌 그걸 다른 확장성으로 가능성을 좀 많이 봐서 그때부터 뉴미디어 작업에 좀 몰입이 되어 있었고 좀 홀로그램이나 뭐 레이저 등등 다른 기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작업의 기반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그때는 저한테는 좀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이 작업을 통해서 많이 변화가 됐는데 2021년도에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마음의 대전이라는 작업을. 그때 이제 제가 그 경계 안에 있었어요. 어떤 경계였냐면 미술과 기술의 사이 안에서 모호함을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미술의 파인아트에 가까운 작업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서 좀 많이 버렸죠. 그런 기술적인 좀 집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버리고 비디오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싶어서 계기가 되었고 이 작업이 그래서 이제 제 내면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 뭔가 목표가 있는 것보다는 감각으로 지각하는 그런 비디오를 통해서 그냥 순수하게 시각적인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에 나오게 되었고 좀 연결선이 되었죠. 그 기술들을 기반으로 표현을 하는 것들이 되었고 네, 새로운 기술을 작품에 적용하시는 거에 되게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그래도 지금 있으신데 되게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각의 지각 같은 것들이 오히려 되게 내밀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사용자들이 더 느껴지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앞으로 새로운 책, 예를 들면 이제 AI 아트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도전하고 싶으신 생각들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기술적인 면은 계속 탐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덜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미술에 가까운 비디오를 하고 싶었는데 백남준 선생님이랑 박현민 선생님 같은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했는데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제가 기술적인 것보다는 제가 어떤 거를 의미해서 작업을 하고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 가는지가 지금도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작업을 통해서 이제 발전될 것들을 좀 아날로그적인 거를 표현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 비디오한테 갖고 있는 특징이 그런 것보다는 이제 지금 기술에 맞는 새로운 그 비디오 아트 형태 이거를 이 지점을 제가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시기여서 그거를 만들어 가는 게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그동안에 있죠. 지금 되게 굉장히 발달된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좀 희미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을 잡아가는데 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직접 작품을 보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토크를 더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일단 작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작품 감상하셨나요? 네. 작품을 먼저 감상을 저희가 기본적인 정보를 말씀드리고 작품 감상을 하고 또 토크를 이어나가는 게 더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보신 것처럼 지금 아까 저희가 사운드가 없는 영상 이미지만 처음에 보시고 그리고 이제 사운드가 있는 본 작품을 감상하시고 나서 이제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으로 계속 나오는 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넣을 때 혹시 이제 작곡가 분에게 특정한 주제나 뭔가 감상이나 의미를 담아서 작업하도록 요청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작업이 마음의 계정 4번째 시리즈인데 일단 첫 번째 시리즈는 무성의 필름이었어요. 이게 소리가 없이 그냥 이미지로 몰입을 하는 걸 원해서 무성의 필름으로 제작을 했다가 이제 다음번부터 나레이션이 들어간 음악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되게 미니멀한 사운드로 제작들을 했었다가 이번에는 아예 이제 다른 분위기로 그 전에는 뭐 약간 브리팝이나 다른 장르들이 좀 현대적인 음악과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갤러리 구조 이사님께서 갤러리 운영도 하시지만 원래 뮤지션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작업 같이 하면서 협업을 하게 돼서 제가 그냥 간단한 키비주얼을 보내드렸어요.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작업에 대한 내용들을 보내드리고 이사님 인식하시는 대로 음악을 만들어 주시길 원했거든요. 왜냐면 기존의 그 구조 갤러리 전시 때마다 음악을 이사님 거를 사용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같이 하고 싶다 혼자 바람이 있다가 그 이미지를 드리고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좀 사운드에 많이 예민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수정 없이 바로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요청드린 그 비주얼들을 통해서 그 사운드 콜라주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나레이션들은 다 빼고 조금 이제 허밍 같은 약간의 단어가 없는 그런 소리들로 목소리를 내고 이것들을 다 조합해서 만든 음악이에요. 기존이랑 많이 좀 분위기가 다르죠. 네, 제가 처음에 봤던 영상 작업은 이제 작가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나레이션이 음성으로 들어가고 또 자막으로 좀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막으로도 들어가는 영상 작업을 봤었는데요. 저는 그 텍스트 부분들이 되게 너무 좋았어서 그 텍스트를 지금 이 현장에서는 좀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순간은 존재한다. 사랑은 진리를 얻지 못한다.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있지 못한다. 괴로운 것이 인생의 진실한 모습이며 그리움이 담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세계가 틀림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우리는 꿈을 담았고 정당하다. 이런 내용이 담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 이렇게 담으신 내용과 그리고 작가님이 직접 나레이션한 그런 음성 톤과 그리고 그 초록색 빛이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그 작품을 되게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작가님이 작품에서 이제 아무래도 미디어 아트면 영상은 비주얼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중점을 두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텍스트에 중점을 두신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바가 어떤 면에서는 좀 불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을 드러내시는 부분에서 텍스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텍스트라는 개념은 사운드를 기반해서 제작된 것들이고요. 그 소리로 비주얼적인 다른 부분들을 좀 일깨워주고 싶었어요. 그냥 화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세 번째 시리즈는 제 목소리는 아니고 그 뮤지션 중에 링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해준 나레이션이고 거기 안에 담긴 의미들 중에 불교적인 말씀하신 거는 제가 종교는 딱히 없지만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개념을 좋아하거든요. 그 교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그 중에서 진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아무 거짓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보고 궁극적으로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뭐 그런 것까지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을 기반해서 항상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뭔가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고 가장 제가 지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둔 것들 이런 것들을 작업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관람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게 되게 감사하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담고자 그런 텍스트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사운드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텍스트 내용을 이제 보면서 불교적인 느낌을 어느 정도 좀 받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하신 프로젝트 중에 이제 그 속리산에 있는 그절 사찰에서 법주사에서 비디오 매핑을 한 작업을 하신 게 뭔가 좀 저한테는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의미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혹시 그런 대규모의 사찰에서 매핑 작업을 하신 거에 대한 작업을 하실 때 그런 어떤 감정을 담고 작업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속리산 프로젝트는 저희 유네스코 세계 지정하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일단 저는 발주받아서 제 전신 아니고 작업자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도 주제가 진여로 되어 있어요. 거기 안에 팔상전 안에 예전에 지금 유네스코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가 들어있는데 그 내용들이 부처가 석가모니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참된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인데 그 안에서 제가 한 파트를 주제로 삼았고 아까 같은 마음이요. 주제를 진여로 잡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의미를 했던 작업이랑 좀 순수한 마음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작가님이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춤을 원래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미디어 아트 작가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뭔가 현대 예술의 종류에서 그런 미술로 관심을 가지게 되신 그런 흐름이 궁금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굉장히 큰 계기가 있던 건 아니고 춤을 오래 췄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늦음하게 미술을 접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제 방식을 춤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었는데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몸이 아닌. 그러니까 움직임에 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연구하고 다른 뭐 무용수들이나 다른 관련된 분야 분들하고 협업도 많이 하는데 거기 이제 이해도가 그래도 있으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 방법이 많이 저한테는 흥미로웠고 굉장히 좀 꿈을 바꿀 수 있는 계기 정도로 저한테는 좀 컸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술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하게 되었는데 약간 뭐 지금 느끼는 거는 표현 방법만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내가 뭐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은 정확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면서 이제 혼자 공부했죠. 사실 미술 전공을 하진 않았고 산업 디자인과를 가서 제품도 만들어보고 다른 설계도 해보고 관련된 지식들을 많이 쌓아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비디오 작업은 제가 싱가포르에서 핀랩이라는 팀을 만나서 일본에 되게 유명한 팀이에요. 그 팀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결정을 했죠. 제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좀 생겼고 그때 많이 미디어 작업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런 전환점들이 저한테는 많은 경험이 돼서 지금 좀 바탕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작업에 영향도 많이 있고 뭐 사운드나 이런 것들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하던 것들이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지금 하나로 만들어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나오신 이력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작품 이미지 속에서 좀 확연히 보이는 그런 운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바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반영도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운드적인 면에서도 아무래도 계속 음악을 평소에 접하시면서 들으셨을 테니까 좀 더 작품에 어울리는 그런 음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반영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적인 면에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작품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가 문의 이미지를 저는 이제 다들 보시는 것처럼 문의 이미지가 많이 보이는데 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가님께서 포탈이라고도 아마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포탈이라는 게 서로 다른 공간이나 시간대를 이어주는 출입구이기도 하면서 닫히는 곳이기도 하면서 열리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품 속의 문의 이미지가 약간 빛을 깜빡깜빡 하면서 어딘가로 이끌어주는 듯한 그런 감상을 많이 받았는데 작가님이 이미지를 구성하시면서 의도하신 바가 있을까요? 지금 거의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문이라는 개념이 제가 내면을 들여다보는 형태인데 조금 다른 점은 이게 되게 선택적인 거거든요. 내가 여기 들여다보는 거는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선택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지점에서 가장 제가 생각을 많이 했던 거는 어느 순간 살면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여야 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더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채워가는지 나도 원하지 않게 지난 것들 말고 앞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항상 뭔가를 그럴 때 몸에 어떤 것들이 배어지고 이 습관들을 내가 어떻게 쌓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 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는 그냥 뭐 내 내면의 모습 이런 것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것들 아니면 바라보고 싶은 그런 시간의 개념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표현을 했고 그냥 거기에 순응하는 반응이 아닐까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문에 말씀해 주신 것에서 또 이제 시간의 이미지를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이 작품의 제목인 마음의 궤적이라는 면에서도 좀 그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작품의 제목이 마음의 궤적, Trajectory of a Mind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궤적이라는 게 좀 유사한 의미의 흔적, 자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궤적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그래서 궤라는 뜻에서 좀 일정한 방향성을 따르는 것 그리고 좀 쌓아가는 시간의 의미도 담고 있는데 이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궤적은 흐름에 가까워요. 흐름이고 이제 연속성을 지닌 형태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뭔가를 이해하려는 노력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되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뭔가 생성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원하지 않게도 다가오고 뭐 바래서 다가오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게 어떤 걸까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그런 궤적들이 그런 흐름 안에서 들어있을 때 그 흐름을 같이 내가 어떻게 쌓아가는지 만들어가는지 그런 의미를 좀 담았고 일정하진 않고 일정한 그 패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패턴보다는 곡선의 형태죠. 그 작은 점이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아직 저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또 약간 의미 부여를 원래 하잖아요. 작가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좀
저는 좀 궤적이라는 단어에 약간 좀 많은 너무 좋은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고 작품하고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더 여쭤봤습니다. 다들 마음의 계절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고 뭐 되게 많이 그 헷갈리시나 봐요. 발음이 많이 입으로 뱉는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계절 막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의미를 뭐 만들면 되죠. 괜찮아요. 그리고 그 앞으로 하시는 프로젝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 이름을 봤는데요. 에어하우스는 참여하신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런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가서 그런 프로젝트 참여를 하시는데 미디어 월로 참여를 하시는지 어떤 형태로 사운드와 함께 참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디렉터로 참여하고 있고 페스티벌 운영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거는 미술도 맞지만 그 외적인 것들에 좀 가능성을 많이 봐요. 거기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냥 예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발전된 제 자신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되고 있고 그거 이외에도 협업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분야와 예술도 접목하는 것들. 그래서 좋죠. 재밌고. 네. 그러면은 그걸 총 디렉터로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가서 뵐 수도 있겠네요, 저도. 저는 잠 못 자고 일하겠죠. 약간 반대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앞으로의 활동 계획, 에어하우스 이외에 앞으로 작업 방향에 대해서 활동 계획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장르의 작업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해왔던 작업의 궤를 함께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작업은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이 작업을 좀 중요한 거는 제가 내면에서 느끼는 것들을 같이 표현하고 같이 흘러가는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이. 그래서 제가 변화하는 것만큼 이 작업도 같이 변화할 건데 뭐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죠, 앞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작업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멈추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작업이 하나 있는데 1초가 반복되는 비디오예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약간 게슈탈트의 지각 이론 같은 개념이 좀 반영되어 있는데 1초 안에도 되게 많은 프레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프레임도 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프레임이에요. 그냥 하나가 아니고 예를 들어 뭐 30프레임이 있다고 하면 그 30프레임이 1초 안에서 무한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만들고 있는 작업인데 그 작업을 제가 아시안 드림즈란 시리즈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전에 했던 작업들을. 그 1초가 반복돼. 제가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 작업에 대해서. 그런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 계속 그리고 원하는 거는 다른 분야와 협업하는 것들. 그래서 좋은 작업을 좀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서 꾸준히 뭐 속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늙어서까지 계속 작업하고 싶습니다. 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 그 커넥트 부스에서 참여하는 작가 중에 미야지마 타츠오 작가가 있는데요. 네네. 그 미디어 아트를 어떻게 보면 선구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하시는 작업은 결국 페인팅으로 돌아가시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들도 궁금한 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동적인 작업을 하다가 그 동적임을 좀 페인팅에 담고자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꽤 봤는데 추후에 혹시 그런 관심이 생기실 수도 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런 작업들도 꾸준히 관심이 가고 있고 실제로도 오브제나 다른 형태들의 작업을 많이 혼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림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좀 욕심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 일단 제가 어느 분야 안에 미술 안에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그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같은 분야 안에서 확장을 시키면 좋겠어요. 지금 뭐 다른 형태로 혼합하는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다른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작품 세계에 대한 작가님의 설명을 들어봤고요. 저희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괜찮은데 질문은 없으신가요? 사적인 것도 괜찮아요. 네? 사적인 네, 뭐 아무거나 해주세요. 네, 사적인 질문도 해주세요. 아까 발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저는 뭐 마음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냥 계속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재료를 많이 살 수 있는 금액대의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돈이라기보다는 작업을 이어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같이 잘 순환되는 작가가 되면 너무 좋죠. 지금은 사실 생계와 작업의 경계가 너무 확실해요. 돈 벌어도 다 여기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잘 균형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하시는지 극복을 아직 못해서 가끔 연습실에 가는데 네. 밤마다 네. 작업하다 새벽에 진짜 연습실 가고 그래요. 네. 그쵸. 이제 몸이 움직였던 것들이 있는데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게 뭐 살쪘다 뭐 살 빠졌다 이런 개념보다는 몸이 변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몸이 변하는 만큼 또 다른 부분도 많이 변했거든요. 개념들도 변하고 그래서 그 클럽도 가끔 가고요. 몸이 너무 찌뿌둥하면 연습실도 가고 움직임을 뭐 전처럼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못하는데 계속 꾸준히 그래도 그 작은 실을 잡고 있습니다. 놓지는 못해요 사실. 네. 작업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고. 아직 퍼포먼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전에도. 원래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좀 궁금해 하시니까 원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건데 아직 제 미술 작업이랑 퍼포먼스를 연계하는 아직 어떤 것들은 좀 제가 아직 필요성을 못 느꼈고 지금은 제가 저보다 그 일을 계속 해온 좋은 예술가들 있잖아요. 그들과 협업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잠시 저는 뒤로 물러나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어요.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혹시 개인이 작가님의 작업을 소장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소장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미디어 아트다 보니까 약간 절이나 뭐 기업에서는 사실 소장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좀 큰 형태들은 말씀하신 대로 상업 공간이나 여러 좀 필요로 하는 공간에서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그 프레임이 있거든요. 한 45 정도 되는 그 프레임 안에 비디오가 같은 형태로 들어가요. 제가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정사각형이거든요. 그 정면 안에서 움직이는 비디오들인데 액자 형태로 소유할 수 있는 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매는 중요한 갤러리에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갤러리 구주에 문의해주세요. 이거 말고도 뭐 오브제랑 결합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파는 형태를 많이 연구 중에 있어요. 그게 가장 어렵거든요, 미디어가. 그래서 상업 공간이나 이런 데서 좀 소유를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좀 그런 것들은 다 되게 좀 간극이 있거든요. 형태도 크고 하다 보니까 환경도 중요해서
쉽게 팔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작업 오래 하려면 네,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질문? 혹시 뭐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작업의 아카이브를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도 따로 있나요? 지금 홈페이지가 있고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지만 네. 제가 원래 전에 해주세요. 사용하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URL로 돼 있어서 지금 도메인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 가보시면 있고 네, 온라인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더 받겠습니다. 좋아하는 비디오 아티스트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주시겠어요? 저는 네, 자나깨나 백남수 선생님 존경합니다. 네, 좀 흔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저 절대 그 작업이 흔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냥 그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작품을 계속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 다작하신 것도 그렇고 계속 보면서 정말 되게 가능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장 멋있고 존경하고 한 번도 못 뵀지만 제 마음 안에 항상 계신 분이죠. 네. 너무 존경합니다. 공부제랑 결합하는 작업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지 제가 그 프로젝션 매핑을 중심으로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 빛의 형태로 투과가 되거든요. 프로젝트 자체가 RGB여서 빛으로 이루어지는 그림들인데 거기서 좀 흥미를 많이 느껴서 예를 들면 뭐 아크릴이나 투명한 소재들로 이게 투자가 돼서 다른 벽에 반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브제 안에 결합한 것도 있어요. 그냥 뭐 모형 안에 뭔가 비디오가 있는 것처럼 네, 그런 형태들은 많이 있는데 그 빛으로 만들어진 오브제들도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명명한 게 빛으로 만든 오브제인데 그 조각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는 형태도 있고 전시 때마다 조금씩 프로를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나름의 실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많이 만들어 갈 건데 다음 전시 때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하세요. 팀랩가 처음 작업을 통해서 미디어 작업으로 입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처음에 작업을 팀랩과 했을 때 어떤 파트를 맡으셨는지 한번 그게 이제 팀랩 싱가포르 그 마이너리 스탠드 지하에 보면 퓨처월드라고 전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롯데월드로 가지고 오는 작업이었는데 한국에는 팀랩이 아예 이제 인식이 안 돼 있던 시기죠. 2016년 정도여서 그때 거기서 이제 팀랩 팀을 만나서 그때 설계 같이 하고 하드웨어 참여를 제가 했어요. 그 서울로 가지고 왔을 때.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것들이 좀 많이 기반되는 작업들이었는데 그때 설계를 통해서 만났고 그 팀랩이 가지고 있는 미술과 상업의 경계가 너무 좋았어요. 되게 잘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좀 한국에서 하는 미디어 아트에 대한 고려함이 좀 있어서 되게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그 팀랩을 통해서 좀 많이 깨달음을 얻어서 그때부터 이제 개인 작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전업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팀랩이 그때 아마 작업하셨을 때는 한국에 그렇게 좀 미디어 아트가 좀 팀랩처럼 이렇게 고루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미디어 아트가 별로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굉장히 또 많아졌잖아요. 그런 모습 보시면서 뭔가 작업을 하시는데 서로 교류를 하거나 영감을 받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때 사실 2016년도에 팀랩 저희 들어왔을 때 그때에서 1년도 못하고 망했어요. 네. 그때 망했던 이유가 일단 티켓값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 자체가 뭐냐면 미디어 아트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전시로 관람하는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 전에 미디어라고 하면은 뭐 상업 공간이나 뭐 기업 홍보관 같은 데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었고 예술과는 좀 접목되어 있지 않은 시기여서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4년 정도 뒤에 들어온 팀랩이 동대문에 왔던 팀랩인데 4년이 더 됐구나.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인식이 좀 바뀌면서 다들 포토존으로 미디어 월드를 사용하시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빛에 막 나오고 이런 거. 그래서 근데 저는 보면서 되게 기뻐요. 좋아하고 뭐 그러면서 더 큰 작업을 원하고 저 자체도 많이 이제 조금 늦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사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이미 먼저 되어 있었고 좀 뒤늦은 감들이 많이 있는데 또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시면 그런 삼성역 쪽에 굉장히 요즘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그런 전광판들이 많은데 상업 쪽 프로젝트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물론 항상 언제든 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더 받아보겠습니다. 궁금증이 다 해결되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희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전시 참여하게 해주신 아트부산 측에도 너무 감사드리고 전시 같이 열 수 있게 도와주신 저희 갤러리 부족 유진 대표님이랑 선종표 이사님 제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셔서 그분들은 항상 제가 보답하려는 의미로 마음에 담고 있고 작업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서 잘 마무리하고 서울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특별전 참여해주셔서 장세희 작가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컨버세이션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프로그램 여기로 마치겠습니다.